광어를 쓰면서 가자미 미역국이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거든. 이름까지도 계속 명칭을 가자미 미역국을 고수하시더라고.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 요거는 이제 맛있네. 풀 만삭이네. 이 미디어의 힘이, 흑백 요리사의 힘이 원래 저희가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안녕하세요, 이틀의 추억입니다. 지난번 예고했듯이 흑백 요리사의 백수저 레스토랑 중 수산물 요리가 도드라지거나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장인 정신, 특별한 노하우 등을 엿볼 수 있는 곳을 소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할 만한 곳이죠. 바로 최현석 셰프님의 초이다시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선보였던 가자미 미역국을 비롯해 마늘 빼먹은 봉골레 파스타는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심사위원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장트리오 스테이크와 함께 당시 방송에서 선보인 최현석 셰프님의 요리들이 이번 코스에 전부 포함된다고 해서 어려운 예약을 뚫고 맛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초이다시 두 번째입니다. 올초 런치를 이용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가서인지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인 198,000원 디너 코스를 이용했고요. 메뉴는 주전부리, 간장게장, 미역국, 수제비, 삼계탕, 메인, 시소배, 발레리나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저는 7잔 나오는 시그니처 페어링을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페어링은 블랑 드 블랑 샴페인. 식전 음식은 주전부리로 시작, 왼쪽부터 메쉬 포테토가 들어간 육회 타르트에 어란이 올려져 나왔고 그 옆은 알밥인데 무려 캐비어 알밥입니다. 이것도 흑백 요리사에 선보인 것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속은 대구살과 리조또로 채웠다고 하네요. 그 옆은 돼지갈비 햄버거, 저 고추 모양 안에는 양념된 돼지고기가 들어갔고 마지막은 부산의 씨앗 호떡을 모티브로 한 도너츠인데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씨와 호박씨가 들어갔고 위엔 치즈가 올려졌습니다. 이어서 따뜻한 빵과 이진의 버터가 나오고 5초만 해도 남이 제한 9월까지만 해도 예약이 굉장히 널널한 상황이었는데 흑백 요리사 예약이 엄청나요. 지금은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디너가 시작부터 힘을 좀 막 준다. 솔직히만 아닌데 빵을 주네. 주전부리로 나온 음식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렇고 타 레스토랑에 비해 시작부터 탄수화물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불러올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아뮤즈로 나온 건 대체로 맛과 아이디어가 좋았는데요. 맨 마지막 것은 요거는 굉장히 좀 기름지다. 시작부터 아뮤즈가 내장에 기름칠을 좀 하라고 했네. 근데 고기 기름칠이 아니라 식용유치를 좀 섞고 시작한 느낌인데 그리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수부회님 네? 수부회군요. 해산물 유통 맞는데 입장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부연님은 포항에 두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네. 안녕하세요, 수배입니다. 두 번째 페어링은 프랑스 샤도네이로 유명한 플리네 몰나쉐가 나오고 두 번째 음식은 간장게장의 재해석이라 하시는데요. 직접 만든 모두바 안쪽엔 간장게장 살만 발라져 들어갔고 그 위엔 수비드한 노른자에 간장 홀란다이즈 소스와 김오일이 뿌려져 나왔네요. 저희 PD님은 생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브라타 치즈 요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쪽엔 드라이 토마토가, 위쪽엔 유자 드레싱, 식용꽃으로 마무리된 음식입니다. 그 위에 꽃을 얹은 이유를 그건 모르겠어요. 브라타 치즈 요리는 이런 느낌인데요. 고소하면서 상큼하니 입맛 돋구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장게장의 재해석은 홀란다이즈와의 조합이 특이하면서도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좋았는데요. 재해석이 과했는지 소스 맛이 간장게장을 압도하더라고요. 간장게장이라 말 안 했으면 달인 간장의 맛은 다소 슴슴해서 크리미한 게살 요리로 알고 먹었을 것 같습니다. 김향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되게 아시안 터치 느낌이 나는데 진짜 간장게장 맛은 많이 나시는 음식. 딱 하던 얘기를 하자면 토신에 대해서 몇몇 셰프님들이 한번 착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셰프님들이 한 2시간간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드셔봤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식당들은 진짜 먹고 나서 컵라면을 땡길 정도로 왜 이렇게 돈이 해서 2-30만 원 넘어가면 최소한 후기처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수가는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기준하시는지 우리 PD님은 진짜 소식하거든요. PD님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메인까지 먹었는데 허전하고 디저트로도 그 풍부감이 채워지지가 않다. 그런 집들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틀의 추억님은 음식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음식 자체가 제일 많지. 요리하면 요리법 잡으신 거.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당신을 만났을 때 뭐야? 당신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먹일까 맨날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독자분들은 그냥 수산물 전문가라고만 알지 이식가인 줄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유가 있잖아.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다. 맞아. 여기 살기. 맞아 진짜. 성경 유튜브.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은 유튜브 하기 훨씬 전부터 다녔는데 레스토랑도 많이 다니고 왜냐면 제가 이런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유튜브에만 안 올렸을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면은 수상 시장을 다닐까. 회에 초장 찍어 먹고 매운탕만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자수합니다. 그 시간에. 세 번째 음식은 국밥의 재해석이라는데요. 황금 팽이버섯, 잎새버섯, 표고버섯을 24시간 동안 우린 육수에 밥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스타라고 합니다. 파스타 반죽을 한 알 한 알 빚어서 마치 쌀처럼 만든 것이고요. 위쪽은 들기름과 토마토 파우더를 묻힌 배추김치입니다. 이런 느낌의 코스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이태리 느낌이었다가 프렌치 느낌의 간장게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한식이고 어떤 일인가 중간에 국밥을 주고 가는 이유가 뭔가. 이 파스타로 만든 쌀은 통통 씹히니 식감이 생기 있었고 김치는 단맛이 있었는데 이게 기분 나쁜 설탕 단맛이 아니라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파스타 중에 모르조라고 있어. 그거는 진짜 맛있어. 그게 이제 버섯 콘소메 같은 느낌이거든. 진짜 풀 만삭이네요. 이 미디어의 힘이, 흑백 요리사의 힘이 원래 트레이더스 이런 거죠. 파인다이닝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질문하는 게 어떻게 3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게 배를 채우려고 먹을 거면 그냥 겉것이 가능해요. 근데 파인다이닝은 배만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음식 겉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주변 인테리어와 테이블 간의 간격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지. 왜냐면 너무 붙어있으면 옆 사람 대화가 들리고 프라이버시 느낌이 좀 약화되니까 좋은 공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좋은 술과 함께 서너 시간을 그냥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와인 역시 프랑스로 북부 롬 마을인 크로제 에르미따주 나땅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같이 페어링할 요리는 재해석한 가자미 미역국. 이것이 백수저 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자미 미역국의 재해석. 굳이 나이프를 쓰지 않아도 두툼한 광어살이 부드럽게 익혀져서 숟가락으로 잘 떠집니다. 광어를 쓰면서 가자미 미역국이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거든. 당시에는 가자미를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광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름까지도 계속 명칭을 가자미 미역국을 고수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 왜냐면 광어하고 가자미는 너무나도 다른 뉘앙스야.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둘 다 납작한 선생님이라도 같이 끓였을 때 육수 나오는 정도도 다르고 살도 다르고 제철도 다르고 가자미 또 종류가 또 엄청 많아. 명칭은 왜 굳이 가자미 미역국을 했을까? 왜냐면 광어 미역국도 그만큼 유명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부산에 계신 큰 고모님 그때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가면 늘 해주는 게 광어 미역국. 나는 그때 스팀이 있어. 오랜만에 당연히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갔잖아. 근데 생새를 핑탕 빠져있는 거야. 먹었는데 맛있네. 미역국 자체가 바다에서 나온 거야. 왜 바다에서 나는 생선과 안 어울려랬어.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 멋있어라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가자미를 쓰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살이 이렇게 두께가 나오는 가자미는 흔치가 않아. 광어가 두께감이 좋잖아. 그러니까 광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광어살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익혀져서 맛은 있습니다. 미역 크림 소스도 부드러운데 먹다 보니 왠지 익숙한 맛? 그러니까 이걸 서양식으로 풀어낸 광어 미역국 맛입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 고급스럽고, 다만 저는 생선 들어간 미역국이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맛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겠죠. 최현수 셰프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광어뼈를 구운 육수, 가자미뼈를 구운 육수와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광어뼈는 심심해. 가자미뼈로 해야지 감칠맛이 나온다. 거기에 나는 이거 되게 디테일한 거야. 현업에서 실험하고 계속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조금 더 내가 심화 버전으로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때 그 사용하셨던 광어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좀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원래 양식 광어를 뼈를 구웠을 때
육수가 그렇게 맛있게 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횟집과 티 초장집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광어예요. 다 양식 광어예요. 먹고 남은 서더를 베이스 매운탕 육수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육수 맛이 나겠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 쇠고기 다시다를 엄청 넣는다고. 양식 같은 경우는 회로 먹을 때는 깔끔해. 근데 이거 구워 먹으면 냄새 나다. 특유의 그 염소 소독내. 근데 그게 자연산 광어는 없어. 하물며 그 양식 광어 뼈로 국물을 끓였는데 그게 나오겠어? 맛이? 그러니까 쇠고기 다시다 넣고 막 다대기 넣고 하는 거야. 게다가 광어가 대가리가 커져. 그렇지. 보통은 매운탕 끓일 때 대가리 넣어야 돼. 광어 대가리 작아. 국물이 잘 안 나. 자연산 광어로 끓이면 또 달라. 최 셰프님이 자연산 광어로도 많이 끓여봤을 거잖아, 분명. 여름에 온유할 때. 그래도 그렇게 밍밍한 맛이 난다. 그거는 산란한 광어이기 때문에 겨울에 잡힌 살집이 두툼한 자연산 광어를 끓이면 그 뼈에서 나오는 육수가 또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특이한 케이스야. 대부분은 양식 광어로 다 끓이기 때문에 맛이 안 나는 것은 그건 동의해요. 네 번째 와인 역시 프랑스 남부 랑그도 후시옹의 맹주 도맹고비의 자스블랑입니다. 미스카 품종으로 만든 오렌지 와인이죠. 그리고 이것과 페어링할 음식은 저 이번에는 셰프님이 방송에서 명언을 만들어냈던 그 메뉴입니다. 그렇게 많이 봉골레 해왔는데 한 번도 마늘을 빼먹고 봉골레를 한 적이 없는데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마늘을 빼셨다. 초이닷의 자존심이자 셰프님의 자존감이자 시그니처 필살기 요리 봉골레예요. 소금이나 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백합으로만 맛을 낸 봉골레입니다. 검은색의 반죽은 오징어 먹물을 활용을 했고요. 포인트는 마늘이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요리인데 아래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색깔만 흰색인 수제비입니다. 우선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원래 봉골레엔 버터가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맛있었던 버전도 저는 간간히 먹어왔거든요. 수제비가 검은색도 이렇게 흰색도 나요. 맛있어. 근데 버터를 그 일반 버터 써서 이렇게 되게 향이 진하네. 포만감을 여기서 확 쳐버립니다. 지금 최현수 셰프님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걸 하는데 그 수제비 느낌이 아니에요. 직접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모양을 잡을 때 얇은 면과 두꺼운 면을 동시에 공존하게끔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균일해. 좀 균일해요. 다섯 번째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나왔는데요. 피노누아가 나온 걸 보아 이번 음식은 가금 유임을 유추할 수 있죠. 여섯 번째 음식은 닭다리 살과 함께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었다는데요. 삼계탕에서 닭껍질은 흐물흐물해서 불호가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해 여기선 닭껍질을 감싸 바삭하게 튀겨져 나왔고 삼계탕 소스에 대파기름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썰어보니 찹쌀, 밤, 은행 등 삼계탕 재료가 그대로 들어갔는데 각각의 재료 맛이 선명하게 느껴지면서도 입안에선 결국 삼계탕과 비스무리한 맛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느낌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일 대파오일 되게 잘어울린다. 아 대파오일이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파인다이닝 중에서 탄수화물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여기야. 닭껍질 굉장히 바삭하게 표현한데. 이거나 보네. 레드와인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 느낌상. 누룽지 돈다? 밑에 찹쌀밥 쌀밥이랑 그걸 약간 촉촉하게 먹어요. 촉촉하게. 아, 보통 이제 가금류랑 피노누아랑 매칭을 하는데 그래서 이 피노누아가 나왔구나.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이건 거의 실온에 20도, 20도 느낌인데 14도에 서빙이 됐어야 하면 좋았을 듯한 그런 뉘앙스. 여섯 번째 와인은 메인인 육류를 앞두고 진한 레드 와인이 나왔는데요. 프랑스 남부론 지공달스에서 온 그르나슈 시라 블렌딩입니다. 메인은 기본 메인인 양갈비 스테이크가 나오고 저는 3만원 추가해 장트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양갈비 스테이크는 치즈버거를 형상화했다는데요. 머랭으로 만든 번에 치즈의 스푸마, 스테이크는 패티 역할, 그 옆은 토마토, 양상치 샐러드를 형상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우 체크 스테이크는 흑백 요리사에서 3가지 장을 활용해 선보인 바로 그 요리인데요. 왼쪽부터 간장 깍두기에 트러플을 갈아 올렸고 채끝은 맵된장을 발라 구웠고 오른쪽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에 고추장의 스푸마입니다.
일단 양갈비는 뽑기 운이 나빴는지 혹은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질겨서 메인으로서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대신 포션은 넉넉했고요. 그리고 화제의 장트리오 체크 스테이크는 일단 이분하게 구워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무조건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이분으로 일정하게 굽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이지 이게 잘못 구워졌다거나 틀렸다고 한다면 뉴욕의 그 유명하다는 3D 스테이크도 그리 이분하게 구워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구웠다고 하진 않잖아요. 가운데가 생고기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굽기도 미디엄 레어 정도로 덜 이분하게 구워내는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떠나서 고기 자체의 맛과 품질로만 따진다면 윤서울이 한 수위로 느껴졌고 그보다 더 한 수위가 솔밤이라 느껴졌어요. 솔밤도 조만간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저 고기 두께와 덩어리감 좀 보세요. 포션감으로만 따진다면 초이다시 익스퀴진과 함께 가장 좋았고 심지어 강민철 레스토랑은 메인만 무려 3접시나 나와주는 등 가장 풍성하고 만족도가 높았죠. 반대로 메인의 포션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윤서울과 라프리마 모스였습니다. 물론 해당 레스토랑도 괜찮은 곳이긴 한데 포션만 본다면 좀 아쉽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무슨 심플 오브 베스트를 지향한다면서 그 넓은 접시에 고기 한 점띠, 가니쉬 한 점띠, 소스 살짝 뿌려주고 마는 메인을 좀 극혐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20-30만원 주고 먹는 식사인데 메인만큼은 힘을 좀 주는 걸 선호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다시 메인 이야기로 가자면 지금 이 스테이크 포션이 솔직히 이 정도면 역대급이야. 고기가 이분하게 안 익은 것 별개로 고기 자체는 맛있어. 트러플 들어간 무가 생동감이 있지, 식감이. 근데 이거를 안샤프님 싫어했다가 일반인의 시장에서는 그냥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 잘 먹는데. 소스가 없네? 이게 솔직히 된장 맛이 많이 나잖아. 겉에 시어링된 구움이 이 된장을 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 된장과 쌈장 맛이 별로 안 나. 고추장 느낌만 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안 대표님의 거고 백 대표님은 이렇게 해야 외국인들이 맛봤을 때 이게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때 바로 안 셰프님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영상 볼 때는 백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했는데 뭔가 된장에 들어갔거나 쌈장에 들어갔거나 그거는 적어도 한국인들이 먹었을 때 알아차려야 되거든. 근데 말 안 하면은 이거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조금 더 뉘앙스를 더 줘야 된다. 7번째 와인은 디저트와 페어링할 주정 강화 디저트 와인인데요. 무려 1986년산입니다. 8번째 음식은 커피와 차가 나오는데요. 시소 청사과 소르베에 펜넬 사워크림, 안쪽엔 베컨 포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릇이 독특하죠. 저희 PD님이 갖고 싶다고 하는군요. 고추장 크럼블, 간장 카라멜, 된장 시럽이 들어간 케이크인데 겉면은 화이트 초콜릿, 장식도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발레리나는 자일리톨 캔디예요. 마지막에 이제 입가심 겸 충치 예방을 위해서 셰프님이 배려 있게 안에 자일리톨 캔디를 준비해드렸어요. 안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디저트답게 충분히 달면서 장트리오의 맛도 은은히 느껴졌던 디저트입니다. 파인다이닝 가면 배가 부르냐고요? 적어도 여긴 배가 부른 게 아니라 터지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코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곳곳에 탄수화물을 배치했는데요. 제가 가본 파인다이닝 중 탄수화물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밥심이나 빵심이 세야 배가 부른 우리네 정서에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소 빽빽한 테이블 배치와 시끌벅적한 소음, 눈에 띄는 고급 식재료가 좀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넘치는 재기발랄한 음식들, 특히 기존에 익숙했던 음식을 재해석한 부분과 흑백 요리사에 선보였던 트렌디한 음식들이 대중 영합주의스러우면서도 뭔가 영리하게 구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대신 탄수화물 비중이 좀 과하다 보니 파인다이닝 경험이 많은 이들에겐 불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파인다이닝 경험이 적은 이들에겐 난해할 수도 있는 파인다이닝 음식의 허들을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넉넉한 포션, 낯선 듯 하면서도 친근히 다가온 음식들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물 흐르듯 착착 진행되는 서비스와 서버분들의 유머러스한 소통이 식사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군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조만간 또 다른 백수저 셰프님의 음식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